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선택했다. 끝없는 혼전, 끝없는 이유, 그리고 결국 이재명의 승리. 하지만 이 승리는 단지 한 정치인의 부활이 아니었다. 홍콩의 마지막 풍수대가 왕정지, 그가 죽기 전 남긴 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과 기이하게 겹쳐지고 있다. 2025년 제왕의 별이 동방하늘에 뜰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나타나 물과 불에서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다. 예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인가? 구원자인가? 파괴자인가? 이재명 정권의 미래를 둘러싼 퍼즐 조각들. 우리는 지금 그 수수께끼의 중심에 서 있다. 2024년 홍콩 왕정지, 본명 담석영, 풍수와 밀교, 명리학을 종합한 동양 최고의 도참가로 평가받던 그는 임종 직전 뜻밖의 말을 남겼다. 2025년 제왕의 별인 자미성이 동방하늘에 떠오를 것이다. 그와 함께 성인이 나타나 물과 불에서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단순한 시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다. 왕정지는 티베트 밀교에서 아사리로 인정받은 인물이며 그의 말은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닌 구군의 흐름을 꿰뚫는 도식이었다. 그는 이 성인에 대해 세 가지 단서를 남겼다. 첫째, 출신. 성인은 밭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다. 고귀한 혈통이 아닌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인물이라는 뜻이다. 둘째, 운명. 그는 3세윤회를 거쳐 이번 생이 세 번째 현신이라 했다. 한 인물이 세 시대를 거쳐 반복해서 출현한다는 개념. 이는 단순한 환생의 개념을 넘어 시대마다 같은 역할이 다시 나타난다는 전형적 도참 논리다. 셋째, 시대. 그는 태평성대가 아닌 난세에 등장한다고 했다.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이 고통받는 시대. 그 혼돈의 시기에서 성인은 영웅이자 분기점의 인물로 나타난다. 이 예언이 남겨진 시점은 2024년, 그리고 이재명의 당선은 정확히 2025년이다. 예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현실은 지금 그 예언을 따라 움직이는 듯하다. 왕정지는 첫 번째 단서로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밭 사이에서 나온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다. 농촌 출신 혹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상징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이 구절을 한 사람의 이름,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다뤄온 정책과 겹쳐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첫째, 지리적 상징.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 시멘트보다 흙냄새가 익숙한 산골 마을이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흙수저였다. 그의 정치적 원형은 땅에 닿은 삶에서 비롯됐다. 둘째, 이름의 파자, 이재명. 그의 성이는 나무와 아들로 이루어진다. 재는 존재하다는 의미, 즉 뿌리 내린 자, 땅 위에 존재하는 자라는 기묘한 함의를 지닌다. 그는 문자 그대로 밭과 땅의 언어를 몸에 지니고 있다. 셋째, 정치적 궤적. 그의 정치 인생은 항상 땅을 중심에 두고 움직였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부동산 공공성 논쟁, 토지세 도입 주장. 그가 다루는 모든 화두는 토지였다. 그리고 토지는 바로 밭이다. 즉, 그는 밭과 땅의 경계에서 정치적 실체를 얻어낸 인물이며 왕정지가 말한 밭 사이에서 나올 성인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출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근원에 관한 암시일 수 있다. 그는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의 문제를 끌어올려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간 자다. 왕정지의 두 번째 단서, 성인은 이미 3세윤회를 거쳤다. 이는 단순한 환생이나 전생 개념을 넘어선다. 시대가 필요로 할 때 같은 운명을 지닌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도참의 구조적 신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추적하며 역사 속 두 인물의 그림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마치 같은 역할, 같은 운명, 다른 시대의 복제본처럼. 제1세 정도전, 조선 왕조의 설계자,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꿈꿨다. 그러나 기존 권력과의 충돌 끝에 권력의 문턱에서 사라졌다. 이재명은 재벌 중심 경제 구조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며 복지, 토지 공공성,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틀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는 수차례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다. 개혁가의 길, 그러나 끝은 늘 벼랑이었다. 제2세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외세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웠지만 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념은 남았지만 그는 처형당했다. 이재명은 자타가 공인한 흙수저 상징이다. 기득권과 외세 중심 질서의 반기를 들었고 민중의 대리인처럼 등장했지만
매번 정치적 위기를 넘나들었다. 군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늘 체제와 충돌했다. 제3세 2025년 대통령 이재명, 그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앞선 두 번의 생에서 이룰 수 없었던 민중의 나라, 토지정의 정치개혁의 꿈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다. 왕정지가 본 성인의 세 번째 현신, 그가 진정한 완성의 시기를 맞이한 것인가? 아니면 전과 같은 파국을 또 한 번 반복할 것인가? 역사는 지금 세 번째 시도를 지켜보고 있다. 단지 인물이 바뀐 것이 아니다. 같은 영혼이 같은 구조 안에서 다시 걷고 있는 것이다. 왕정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단순하지만 섬뜩하다. 성인은 물과 불에서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진정으로 재난을 막는 자인가? 아니면 재난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존재인가? 물, 예언 속 물은 단지 자연재해를 뜻하지 않는다. 왕정지가 사용한 물은 흔히 흘러넘치는 것, 제어할 수 없는 흐름을 상징한다. 현대 정치에서 이 물은 곧 경제위기를 뜻한다. 실물 경기 침체,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붕괴, 모두가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 있는 경제적 홍수다. 또한 물은 국제관계 속 외교적 고리, 즉 강대국의 압박과 외부 충격에 따른 외교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의 변수 많은 외교 노선은 한반도를 외교적 홍수 속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불은 다툼과 분열, 갈등과 충돌이다. 즉 내부의 균열과 폭발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기득권과의 정면 충돌,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노동과 자본, 이미 나뉘어 있는 틈은 불을 만나면 곧 전선이 되고 전쟁이 된다. 그리고 불은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혹은 한반도 군사 충돌을 상징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예측 불가하게 타오를 수 있는 지정학적 화염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왕정지는 성인이 구원할 것이라 했지만 그 구원의 방식이 파괴 없는 평화라고 말하진 않았다. 역사에서 개혁은 종종 붕괴와 함께 왔다. 어떤 구조는 무너져야 새 틀이 들어선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혼돈을 막기 위한 존재이자 혼돈 그 자체를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가 나타났기에 막을 수 있는 위기. 그러나 그가 등장했기에 시작된 재난. 과연 그는 시대가 부른 영웅인가? 아니면 예언이 말하는 재앙의 방아쇠인가?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하나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 예정된 운명의 서막이 열렸다는 징조일 수 있다. 왕정지는 말했다. 성인은 동방하늘에 떠오른 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그 성인은 물과 불의 혼란 속에서 세상을 구원한다. 하지만 그 구원이란 파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혼돈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시대는 경제 위기, 외교 문제, 내부 분열, 지정학적 긴장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미리 예고된 존재였는가? 아니면 이 혼돈을 부른 장본인인가? 이 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왕정지는 말했다. 나는 성인의 등장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단지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이 도약 혹은 추락할 수 있는 갈림길을 지켜보고 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조각을 끼우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언 속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그 재앙의 전조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